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슴이 아파오는 곳을 찾아갑니다. 서울 청량리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2시간여 동안 여정인데요. 지금도 단종이 살아있다는 곳 강원도 영월입니다. 지난번에 평창 상원사에서 세조 관련된 이야기 하고 나서 괜히 그 뒤에 마음에 부채의식 같은 게 생겼다고나 할까요? 세조 때문에 조선 역사상 가장 비운의 왕이 된 단종, 그 단종 관련된 곳을 꼭 한번 찾아가야 되지 않나,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거든요. 오늘은 출발할 때 날씨가 비도 오고 흐려서 마치 꼭 마음의 빚 갚기 딱 좋은 날씨, 그런 느낌입니다. 강원도 최고 인기 여행지 중에 하나, 영월 청령포에 도착했습니다. 정말 신기하게도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멋지게 바뀌었습니다. 비도 그치고 날도 싹 깼습니다. 멋진 풍경을 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참 다행이죠. 느릿느릿 흐르는 서강이 삼면을 둘러싸고 있어서 마치 섬처럼 보이는 청령포.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. 입장료는 성인이 3,000원, 5분에서 10분 정도 간격이고요. 배 타는 시간요? 한 3분 정도? 지금은 이렇게 배라도 있지만 단종이 유비에 왔을 그 당시에는 저 청령포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곳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도 충신들이 목숨을 걸고 여기를 다 찾아왔다고 하죠. 또 생육신 중에 한 분입니다. 원호. 이분은 저 위쪽 상류에서 바구니에 채소 같은 거 담아서 단종 드시라고 띄워서 보냈다고 합니다. 근데 그때는 이런 행위도 대역죄였다죠. 이곳 영월에는요, 그때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단종에 대한 신령스러운 믿음 같은 게 남아있다고 합니다. 단적인 예가, 그 당시 영월 분들은 단종이 결코 임금의 자리를 뺏긴 것이 아니라 양위, 즉 세조에게 임금의 자리를 물려준 것이다, 이렇게 굳게 믿었다고 하고요. 그 이후 지금까지도 이곳에선 단종이 태백산의 산신령이 되었다, 이런 인간신앙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합니다. 거기에다가 단종 관련 유적지 곳곳에는 현대 과학으로 당최 설명하기 참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과 전해오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이죠. 배에서 내렸습니다. 들어가는 길에 꽃이 예쁘게 피어 있네요. 청령포 금표비입니다. 이 비석을 기준으로 동서 300척이니까 300 곱하기 2 하면은 180m, 남북으로는 490척, 역시 곱하기 2 하면 294m. 그 누구도 나와도 안 되고 들어가도 안 된다는 경고문입니다. 대략 반경 한 300m 정도 이 안에 이제 감금을 한 거죠. 이걸 어기고 들어가면 기본이 곤장 100대였답니다. 이거 죽을 수도 있습니다. 목숨 걸라는 얘기죠. 유배원 단종이 머물던 곳 단종 어소로 가는 길, 소나무 숲입니다. 맑은 공기에 솔향기까지 가득합니다. 이 소나무들도 수백 년 동안 금표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여기 지키고 있는 것 아닐까요? 정말 비련의 주인공입니다. 단종. 1452년에 왕이 됐지만 1년 만에 삼촌 수양대군에게 모든 실권을 다 뺏깁니다. 이때 이게 계유정난이죠. 왕 노릇은 고작 3년을 했습니다. 1455년, 이번에는 임금 자리마저도 수양대군에게 뺏깁니다. 그 뒤로 2년 뒤 1457년에는 삼촌 수양대군, 그러니까 이때는 세조죠. 세조에 의해서 목숨까지 잃게 되니까 말입니다. 단종 어소입니다. 근데요, 그 당시는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랍니다. 1457년 6월에 노산군의 영월 유배가 결정이 되고 여기까지 500리길, 한 200km 정도 되는데 일주일 정도 걸려서 왔다고 합니다. 일주일이면 이런 정도의 기와집은 절대로 그때 지을 수 없었을 거라고 하네요. 집 크기가 지금 보는 저 집의 크기였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지붕만큼은 기와가 아니라 초가지붕, 그것도 비나 간신히 피할 정도, 그 정도였을 거라고들 하시네요. 단종 어소 주변의 소나무들을 보면 아주 기이한 현상들을 한눈에 쉽게 알 수 있습니다. 모든 소나무들이 다 이 단종 어소를 향해 머리 숙여 인사드리거나 또는 엎드려서 절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. 이게 진짜 이상한 거는요, 소나무가 굽거나 휘는 거야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전부 다 약속이나 한 듯이 단종 어소, 이
한 방향만으로 휘었을까요? 그래서 단체로 단종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. 그런데 더더욱 희한한 거는요, 단종 무덤인 장릉에 가도 봉분 주변의 소나무들에게서 정말 똑같은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건 지금 과학으로는 설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. 솔직히 보면 볼수록 신기할 따름입니다. 지금 이 소나무는 담장 밖에서 담장을 넘어와서까지 단종을 향해 완전히 엎드려 절을 하는 모습이죠. 진짜 충심이 가득한 소나무인가 봅니다. 1457년 세조 3년 이곳으로 유배를 온 단종의 나이는 17살,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의 어린 나이입니다. 이 소나무는 수령이 무려 600년이 넘고 관음송이라고 부릅니다. 여기에 유배된 단종이 오열하는 그 소리를 모두 다 들었다는 소나무, 그래서 관음송이라고 부른다죠. 저 가지 갈라진 사이에 단종이 자주 앉아서 상념에 젖어 있었다고 하죠. 관음송을 지나서 망향탑으로 갑니다. 단종이 시름에 잠겨서 올랐다는 노산대는 지금 무슨 이유인지 통제돼서 못 가고요. 망향탑, 단종이 한양을 그리며 또 생이별한 부인 정순왕후를 생각하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돌들을 쌓아 올렸다는 망향탑입니다. 17살의 단종과 18의 정순왕후. 이때 한양에 홀로 남게 된 정순왕후는 여기 서울 종로구 숭인동 정업원 예터 여기 계셨답니다. 순식간에 신분이 나락으로 떨어진 정순왕후. 동대문 밖으로 나와서, 즉 한양 도성 안에서 밖으로 나온 겁니다. 이곳에 살면서 남편 단종의 안녕을 빌었다고 합니다. 지금은 청룡사 이 절 안에 있는데요. 정업원국이 이 비석이 그때 정순왕후가 이곳에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. 여기서 위로 이제 올라가면 동망봉입니다. 정순왕후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올라와서 동쪽 영월을 바라보며 단종을 그리고 또 단종의 안녕을 기원했던 곳, 그래서 이름이 동망봉이 된 거라고 하는데요. 지금은 아파트에 가려서 영월 방향 쪽으로는 탁 트인 시야가 확보되지는 않네요. 이때 2달여 동안 영월 청룡포에 있었던 단종에게 신변의 변화가 생겼답니다. 단종 관련 이야기들 중 특히 단종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은 아직도 많은 부분이 베일에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. 혹시 들어보셨습니까? 단종은 죽지 않았습니다. 단종은 죽지 않았거든요. 너무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예. 꼭 구독해 주셔야 돼요, 오늘.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? 아, 예, 감사합니다.